이제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 화폐를 돈이라고 보장해주는 정부의 신뢰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까 그 정부에서 너가 만약에 이 돈으로 빚을 갚으면 빚을 청산한 걸로 해주겠다라고 국가에서 약속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 나라 화폐는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형태의 화폐를 갖다 정치화폐라고 불러요. 그럼 정치화폐란 건 뭐냐?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과 사유재산 보장만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네 나라가 사유재산이 보장이 잘 안 되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이 약한 나라 사람들은 자꾸 돈을 자기네 나라보다 안정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두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에 있는 한 보험업자가 월돌프 에스토리아, 뉴욕의 유명한 랜드마크 건물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1천억 정도에 샀다는 내용이 있어요. 왜 중국에 있는 보험업자가 미국에 있는 빌딩을 사느냐?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중국 정부에서 압박 넣어가지고 저 건물 팔았어요, 다시. 왜냐면 중국의 최고의 어떤 그 보험사 사장이 저거를 한다는 게 세계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 중국 돈 못 믿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뉴욕타임즈 기자입니다. 맨시티라는 팀 아시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맨시티라는 팀을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다? 태국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누구한테 팔았다? 아부다비한테 팔았다. 그죠? 이런 게 뭐냐 하면은 정치 화폐이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이 약한 나라의 돈이 자꾸 정치적 안정성이 더 많은 나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가진 굉장히 큰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흔히 경제학자들이 mysterious way, 신비의 길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중국이 제일 큰 미국의 사업 파트너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네가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를 중국에서 사요. 그럼 경상수지가 적자겠죠. 달러를 많이 푼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물건을 사고 달러를 지불하니까 달러가 많이 풀리겠죠. 그럼 달러가 내려가야 돼요. 가치가.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미국 수출품이 싸져야 되죠. 그러면 미국이 수출하는데 유리해지니까 다시 중국 애들이 미국 물건을 사면 밸런스가 맞겠죠. 그게 우리가 기초 경제학 이론에서 배운 경상의 경상 밸런스잖아요. 그죠? 트레이드 밸런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중국이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이 달러를 지급해가지고 경상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달러가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미국 상품이 경쟁력이 생기는커녕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왜? 중국이 정치적으로 화폐 가치를 영구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가들이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번 돈을 다시 그대로 미국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 아까 여러분이 본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미국의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1980년대 앨런 그린스팬, 옛날에 미국의 연방은행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Great Unwinding이라는 게 온다. Unwind가 뭐예요? Wind라는 게 이쪽으로 감다는 뜻이죠. 이쪽으로 쫙 감아놨으니까 언젠가 이게 반대쪽으로 빵 풀리기 시작하면은 세계 경제 다 망한다. 이거 위험한 거다라는 경고를 갖다가 미국 연방은행장이 이미 했어요. 이런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중앙은행 시대가 오래되면서 이 화폐도 굉장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블 경제입니다. 버블 경제 왜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의 사람들이 화폐 가치가 안정된 나라로 계속 돈을 옮깁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데를 보세요. 홍콩은 주변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지하자본이 많은 나라로 둘러싸여 있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지만 20년 전만 해도 진짜 불안정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지하자원을 팔거나 농경자원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다 돈을 어디다 놨을까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갑니다. 미국은 너무 머니까. 그래가지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에다가 돈을 갖다가 이런 거예요.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고급 자동차를 부자 동네에 주차를 해놔야 안전해요? 가난한 동네에 주차해놔야 안전해요? 부자 동네에 주차해놔야 안전하죠. 근데 이 사람이 나만 혼자 부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지금 뭐 페라리가 있는데 벤츠가 있는데 가난한 동네에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갖다 부자 동네에다 갖다 놔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돈도 가난한 나라에 있으면 안심이 안 되고 부자 나라에 갖다 놔야 안심이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산 파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자꾸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다가 에셋 파킹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홍콩의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나라 집값이랑 비할 바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홍콩에 있는 마운트 니콜슨 아파트가 1제곱피터에 17,000달러에 팔렸대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뭐길래 세계 뉴스에 났어? 우리가 좀 알아듣는 단위로 환산을 해볼까 그랬더니 평당 6억 4천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홍콩 사람, 우리도 맨날 그 사회 문제잖아요. 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20년 동안 대기업 다녀도 저축만 하고 숨만 쉬어야 집을 산다. 우리가 20년이라면 얘네는 몇 년이다? 2745년.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저축을 했어요. 간신히 아파트 한 채를 산다는 겁니다. 자, 또 버블 경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 언제냐면은 런던이에요. 뭐냐면은 유로화가 출렁거릴 때마다 유로화에 탑승하지 않은 영국으로 돈이 빠집니다. 그리고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공산권에 있던 약간 부패한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런던으로 돈을 엄청 빼돌렸는데, 이거에 의해서 런던 부동산 버블이 어느 사태까지 갔는지 한번 봅시다.